어릴 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에 세상이 들어있다는 걸. 오늘도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나를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젊은 시절 아버지는 두 여자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두 여자 중 누구와 사랑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이런 밤이 잦아졌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고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텅 빈 소파, 꺼져 있는 텔레비전, 아내가 좋아하던 난초 화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또렷했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이 살아있음이 때로는 너무 고독했다. 아들 민석이가 전화를 한 게 언제였던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나? 아버지, 잘 지내세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착한 녀석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게 이제 겨우 1년.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나이에 무슨 걱정을 끼치겠는가. 괜찮다 아버지는. 일 열심히 해. 건강만 챙기고.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정적만 남았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불면증이 찾아오는 밤이면 자주 이곳으로 왔다. 책을 읽다 보면 언젠가 잠이 올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밤 책은 그저 손에 들려 있을 뿐 내용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서재에 형광등을 켰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장. 젊은 시절 읽었던 소설들, 경영학 서적들, 그리고 아내가 사다 준 인문학 책들. 이 책들은 내 인생의 흔적이었다. 어떤 것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어떤 것은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무심코 책장 아래쪽을 훑다가 손이 멈췄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다른 책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갈색으로 바랜 표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에 잡히는 순간 무언가 오래된 것의 냄새가 났다. 종이와 시간이 섞인 냄새. 대학 시절 일기장이었다. 표지를 넘겼다. 첫 장 오른쪽 상단에 또박또박 적힌 날짜. 1985년 3월 3일.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첫 문장.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만 같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런 게 남아 있었다니. 40년 전, 20에 나는 이런 글씨를 썼구나.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구나.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1985년 3월. 오늘 육촌 은희에게서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 일한다는 여자애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미연. 그 이름이 일기장 속에서 처음 나타났다.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4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매일 보는 여학생이 있다. 건너편에 앉아 책을 읽는데 자꾸만 눈이 간다. 공부가 안 된다. 수진.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나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미연과 수진. 두 이름이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앞에 다시 섰다. 한 명은 나를 사랑했던 여자. 한 명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 거실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내는 미연도 아니고 수진도 아니었다. 아내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닐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다. 키는 작았지만 눈웃음이 예뻤다. 무엇보다 나를 좋아해 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민석이를 낳고 이 집을 장만하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일구었다. 아내는 좋은 엄마였고 좋은 아내였다. 그런데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먼저 보냈다.
그 후 3년. 나는 계속 아내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는 아내가 없었다. 이 일기장 속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그 치열했던 청춘의 시간에는 오직 미연과 수진만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친 채 소파에 기댔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왜 이 일기장을 지금 발견한 걸까? 왜 하필 아내가 떠나고 아들마저 떠나고 이렇게 혼자 남은 밤에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자꾸 돌아보게 되었다. 아내를 사랑했는가? 물론이다. 아내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 스물의 내가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과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내가 좋아한 여자가 아니라 나를 좋아해준 여자와 결혼한 것은? 손에 들린 일기장이 무거웠다. 그 안에는 40년 전 청춘의 나, 사랑에 서툴렀던 나,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했던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음 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60세의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21살이었다. 1985년 봄, 지방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과거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미연과 수진, 그 두 여자와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985년 4월,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 나는 매일 오후 도서관에 갔다. 1학년 초라 아직 대학 생활이 신기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자유, 다른 공기, 다른 사람들. 도서관 2층 열람실.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창가 쪽이었다. 햇빛이 들어오고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날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경영학 원론 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책은 읽히지 않았다. 건너편에 앉은 여학생 때문이었다. 긴 생머리, 하얀 얼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국문학과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시집도 보고 소설책도 봤다. 가끔 노트에 뭔가를 적는데 그 모습이 진지했다. 아름답다고 해야 하나. 책 읽는 모습이 그림 같았다. 나는 자꾸 그 여학생을 봤다. 건너편을 힐끔힐끔.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 이러다간 시험을 망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 여학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왔다. 오후 2시쯤, 그리고 저녁 6시쯤 나갔다. 나랑 비슷한 시간에 공부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 여학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대굴대굴 굴러서 내 발 쪽으로 왔다. 나는 얼른 주워서 건넸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맑았다. 아, 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말을 걸어야겠다. 거절당하든 뭐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오후 4시쯤 그 여학생이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다. 나도 슬쩍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여학생과 마주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저기요. 그 여학생이 놀라서 나를 봤다. 저 경영학과 1학년 김민준입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당신을 자주 봤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 데이트. 데이트 몇 번만 합시다. 완전히 엉망이었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빙그레 웃었다. 갑자기 그러시면 당황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궁금해서요. 그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만나봐요. 정말요? 그럼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시험 끝나고. 좋습니다. 토요일 2시에 정문 앞에서 만날까요? 네, 그럼 그때 봬요.
그 여학생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열람실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 한참 서 있었다. 다리가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됐다. 약속을 잡았다.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토요일 오후 2시. 정문 앞. 그 여학생. 아니, 이제 이름을 알았다. 이수진. 국문학과 1학년. 나랑 동갑. 수진이는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는데 더 깔끔해 보였다. 예뻤다. 정말 예뻤다. 우리는 캠퍼스 뒤편 호수 공원을 걸었다. 시험은 잘 봤어요? 그럭저럭요. 민준 씨는? 저도 뭐 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조금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국문학과는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시를 좋아해요. 특히 김소월이요. 저도 소월 시인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시를 끄적이곤 했어요. 정말요? 한번 보여주세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다. 그렇게 우리는 시 이야기, 소설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는 최근에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있다고 했다. 나는 경영학 전공이지만 소설 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 다음엔 책 이야기 더 해요. 이렇게 수진이와 첫 데이트를 했다. 그 무렵 부산에서 편지가 왔다. 미연. 육촌 은희가 소개해준 여자였다. 대학 합격하자 명절 때 만난 은희에게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졸랐었다. 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일하러 갔고 거기서 미연을 만났다고 했다. 미연도 나랑 동갑이었다. 소개받고 바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미연은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부산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글씨가 동그랗고 예뻤다. 민준아, 요즘 봄이라지만 날씨가 많이 춥네. 감기 조심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공장 일은 힘들지만 괜찮아. 내 목소리 듣고 싶어. 나는 자취방에 전화를 설치했다. 설치비가 생각보다 비쌌지만 할 수 없었다. 은희한테 미연이네 공장 전화번호를 받았다. 첫 통화는 어색했다. 저 김민준입니다. 나 미연이야. 미연의 목소리는 편지보다 더 밝았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민준아, 은희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어. 대학생이라며? 멋있다. 아니야, 뭐 그냥 공부하는 거지. 겸손하네.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야간 고등학교 다녔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서로 웃었다. 그러다 조금씩 대화가 풀렸다. 공장 일 이야기, 학교 이야기, 부산 날씨 이야기. 미연이와 통화하면 편했다.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었다. 자취방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미연이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연이의 웃음소리가 따뜻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진이와 두 번째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봤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수진이가 보고 싶다고 했다. 영화는 슬펐다. 수진이는 중간에 눈물을 훔쳤다. 나도 코끝이 찡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는 섬세했다. 영화 속 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피했다. 민준 씨, 저 아직은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왜 거리를 두는 걸까?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수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 주말 미연이가 내게로 왔다. 고속버스를 3시간 타고 토요일 오후에 터미널에서 만났다. 실물로 보는 미연. 생각보다 키가 작고 통통했다.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으니 피곤했을 것이다. 민준아. 미연이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시내로 가서 밥을 먹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미연이는 많이 긴장한 것 같았다. 나도 긴장했다.
전화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말이 잘 안 나왔다. 민준아, 여기 좋다. 부산이랑 다르네. 그래? 뭐가 달라? 공기?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느낌이야. 밥 먹고 영화관 앞을 지나갔는데 영화를 볼까 했지만 용기가 안 났다. 그냥 거리를 걸었다. 손이라도 잡아볼까 했는데 못했다. 너무 겁났다. 저녁 때가 되자 미연이는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막차 시간이 있다고. 터미널까지 같이 갔다. 개찰구 앞에서 미연이가 말했다. 민준아, 오늘 고마웠어. 보고 싶었는데. 나도. 잘 가. 손 한 번 못 잡고. 미연이가 버스에 타는 모습을 봤다. 창가에 앉아서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일요일인데 이렇게 일찍 보낼 필요는 없는데. 나는 너무 순진했다. 수진이와 세 번째 데이트. 시내 서점에 갔다. 수진이가 시집을 고르는 동안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수진이는 책을 고를 때 진지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지용 시집을 샀다. 이거 같이 읽어요. 같이요? 네, 한 편씩 읽고 감상 나눠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점을 나와 걷다가 손을 잡으려고 했다. 또. 하지만 수진이는 또 손을 피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좀 느린가 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렇게 더딘 진도와 함께 대학교 1학년의 생활이 지나갔다. 1986년이 되었다. 새해 첫날 미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꼭 너 보러 다시 갈게. 보고 싶어. 미연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요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뿐이었다. 수진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연이는 편했다. 하지만 설렘은 없었다. 3월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수진이와는 여전히 데이트를 했다. 한 달에 두세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책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키스는 꿈도 못 꿨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알아가요. 그 말을 수진이는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는 수진이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미연이와는 전화로 가끔 통화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미연이는 항상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민준아, 힘든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미연이는 늘 그랬다. 나를 걱정해 주었다. 5월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군대를 가기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면 제대 후 복학이 수월할 것 같았다. 3학년 때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리고 솔직히 빨리 다녀오고 싶었다. 친구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안했다. 육군보다는 해군이 좋아 보였다. 바다? 막연하지만 뭔가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해군 지원서를 냈다. 한 달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입대일은 7월 20일. 가슴이 철렁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도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다. 2년 7개월. 그 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해군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 더 길었다. 제일 먼저 수진이 생각이 났다. 수진이는 뭐라고 할까? 기다려줄까? 수진에게 입대 소식을 말한 건 도서관 앞 벤치에서였다. 수진 씨, 나 7월에 군대 가요.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해군이에요. 지원했어요. 31개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왜 해군이에요? 2학년 끝나고 가면 복학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바다도 좋아 보이고. 그렇구나.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수진이가 나를 봤다. 민준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민준 씨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답답했다. 31개월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서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약속은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수진이는 이번에는 손을 내어주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다. 괜찮아요. 약속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지만 가끔 써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짓말이었다.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미연에게도 전화로 입대 소식을 알렸다. 민준아, 진짜 가야 해? 31개월이나?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가야 해. 스스로 지원했어. 왜? 나중에 가면 안 돼? 지금 가는 게 나아. 제대하고 복학하기 좋거든. 그래도 미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언제 만날 수 있어? 입대하기 전에 한번 보자. 내가 부산 갈게. 민준아, 나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편지도 많이 쓸게. 무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수진이는 기다리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미연이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왜 이렇게 엇갈릴까? 입대 한 달 전 나는 부산에 갔다. 고속버스를 3시간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미연이가 터미널에 나와 있었다. 1년 가까이 만에 보는 미연.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았다. 민준아. 미연이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해운대로 갔다. 바다를 보고 싶었다. 어차피 군대 가면 바다에서 살 텐데 그 전에 평화로운 바다를 보고 싶었다. 모래사장을 걸었다. 미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무섭지 않아? 뭐가? 군대? 배 타는 거. 좀 무섭지. 근데 어쩌겠어. 가야지. 편지 많이 써줘. 약속해. 응, 쓸게. 저녁을 먹고 미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골목길 입구에서 미연이 나를 껴안았다. 갑자기 민준아, 사랑해. 무사히 다녀와. 제발. 미연이가 내 셔츠를 움켜쥐고 울었다. 나는 미연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잘 다녀올게. 미연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아무 관계도 없이. 수진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랬을까? 아직도 의문이 든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미연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은 수진이한테만 가 있을까? 입대 며칠 전 수진이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캠퍼스 뒤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예뻤다. 너무 예뻤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수진 씨. 네. 나 돌아오면 우리 진지하게 시작해요. 제대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이번에도 손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손을 꼭 쥐지는 않았다. 헤어질 때 키스를 하고 싶었다. 한 번이라도.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 잘 다녀와요. 건강하게. 수진 씨, 가봐요. 늦겠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봤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1986년 7월, 나는 해군 훈련소로 갔다. 머리를 밀었다. 군복을 입었다. 이제 나는 이등병이었다. 31개월. 길고 긴 시간이 시작되었다. 훈련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매일 구보, 제식훈련, 군가.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다. 체력이 바닥났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편지 때문에. 미연에게서 편지가 자주 왔다. 일주일에 한 통, 때로는 2통씩. 민준아, 힘들지? 밥은 잘 먹어? 보고 싶어. 매일 너 생각해. 분홍색 편지지에 동그란 글씨. 편지를 읽으면 위로가 되었다. 수진에게서는 편지가 한 통 왔다.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 잘 받아요. 건강해요. 짧았다. 너무 짧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동해로 배치되었다. 구축함. 바다로 나가는 배. 처음 배에 올랐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었다. 내가 이걸 타고 바다로 나간다니. 함정 생활이 시작되었다. 배를 탄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파도가 높은 날은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멀미가 심했다. 토하고 또 토했다. 김일병, 배 멀미는 시간이 약이야. 선임들은 익숙한 듯 웃으며 지나갔다. 작전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10일, 길게는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 하늘과 바다만 보이는 곳. 밤이 되면 별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바다 위에서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수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도서관에 가고 있을까?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수진에게. 바다 이야기를 썼다. 파도 이야기, 별 이야기, 고독한 밤의 이야기. 내가 가진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수진이한테 닿으면 수진이는 내 마음을 알까? 미연에게는 수진에게 했던 만큼의 열정을 쏟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미안했지만 나는 수진이한테 보낼 편지 쓰는데 시간을 다 썼다. 1987년이 되었다.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일병이 되었다. 미연에게서는 여전히 편지가 자주 왔다. 일주일에 한 통씩. 변함없이. 민준아, 오늘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날씨가 좋았어. 너 생각했어. 일상의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수진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다. 2-3달에 한 번. 민준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있어요. 요즘 전공 수업이 재미있어요. 건강해요. 짧고 간결했다. 늘 그랬다. 나는 수진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씩.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우편물이 왔다. 미연에게서 초콜릿과 편지. 민준아, 발렌타인데이 축하해. 초콜릿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보고 싶어. 사랑해. 초콜릿은 동료들과 나눠 먹었다. 달았다. 수진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싸늘해졌다. 밤에 가판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는 군대 와서 배웠다. 김일병, 바다 위에선 담배가 친구야. 선임의 말이 맞았다. 바다를 보며 담배를 피우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다. 수진아, 너는 오늘 뭘 했니? 누구한테 초콜릿을 주었니?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데. 5월이 되었다. 입대한 지 10개월.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민준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있어요. 요즘 졸업 논문 준비하느라 바빠요. 도서관에 자주 가요. 민준 씨 생각나요? 우리 거기서 자주 만났잖아요. 건강해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수진에게 이미 4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수진이한테서 온 건 4통.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7월 어느 토요일. 김상병, 면회 왔다. 인사계에서 호출이 왔다. 면회? 누가? 외박증을 받았다. 선임들이 농담했다. 김상병, 오늘 총각딱지 제대로 떼고 와. 얼굴이 화끈거렸다. 면회소로 갔다. 수진이었다. 수진이가 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수진이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예뻤다.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았다. 그런데 수진이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누구지?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가 웃으며 소개했다. 민준 씨, 제 남동생이에요. 수호. 고3이에요. 남동생? 안도했다. 안녕하세요. 수호가 인사했다. 수진이를 닮았다. 너희 여행 왔어요? 네, 동해 여행 중이에요. 민준 씨가 여기 있다길래 잠깐 들렀어요. 시간 괜찮아요? 네, 외박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다. 여행 중에 잠깐 들렀다고. 우리는 바닷가로 갔다. 7월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수진이와 나란히 걸었다. 수호는 조금 뒤에서 따라왔다. 잘 지내요? 네, 그럭저럭요. 편지 잘 받았어요. 많이 보냈더라고요. 네. 미안해요. 저는 자주 못 써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회를 먹었다. 수진이가 맛있어요 라고 했다. 수호는 과묵했다. 우리는 별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수호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1년 동안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걸까? 9시쯤 수진이가 말했다. 우리 숙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수호 피곤해 보여요. 나는 둘을 모텔 앞까지 바래다 줬다. 들어가서 쉬어요.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근처 여관방을 잡았다. 외박증이 있으니 내일 들어가면 됐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멋진 밤을 기대했는데, 수진이와 단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왔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소주를 샀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을 혼자 마셨다. 취했다. 울었다. 수진아,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데 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니? 그 후로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통.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이는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미연이는 여전히 편지를 보냈다. 일주일에 한 통씩. 변함없이. 민준아, 오늘도 너 생각했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들. 1987년 11월. 배가 진해로 입항했다. 수리 때문이다. 3개월 정도 진해에 있을 예정이었다. 부산이 가까웠다. 미연이가 가까웠다. 미연에게 전화했다. 진해에 있다고 했다. 민준아, 외박 나오면 부산 와. 꼭 생각해 볼게. 민준아, 제발. 1년 넘게 못 봤잖아. 미연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12월 첫 주 토요일. 나는 외박을 나왔다. 부산으로 갔다. 미연을 만나러. 1년 4개월 만이었다. 미연이는 터미널에 나와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민준아. 미연이가 내 목을 껴안았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미연이가 울었다. 저녁을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미연이는 내가 고기를 많이 먹도록 계속 구워줬다. 민준아, 많이 먹어. 군대에서 고생했지? 응, 그럭저럭. 많이 마른 것 같아. 미연이가 내 얼굴을 쓸어 만졌다. 밥 먹고 술집에 갔다. 작은 포장마차. 소주를 마셨다. 미연이도 마셨다. 민준아, 나 기다렸어. 진짜 힘들었어. 미안해. 아니야. 네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이렇게 만났잖아. 취기가 올랐다. 미연이도 취한 것 같았다. 민준아, 오늘 나랑 같이 있어. 아침까지. 미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로 갔다. 미연이가 나를 데리고 갔다. 방에 들어갔다. 불을 켰다. 미연이가 나를 껴안았다. 민준아, 사랑해. 그리고 키스했다. 그날 밤 나는 총각 딱지를 뗐다. 미연이와 함께. 처음이었다. 미연이도 처음이라고 했다. 서툴렀다. 어색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미연이는 울었다.
민준아, 사랑해. 진심이야.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미연이를 안고 있었다. 미연이의 숨소리를 들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런데 나도 미연이를 사랑하는 걸까? 머릿속엔 자꾸 수진이가 떠올랐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무거웠다. 미연에게 미안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미연이한테 가 있지 않다는 게. 1988년이 되었다.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었다. 여전히 수진을 생각했다. 여전히 수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드물었다. 미연에게서는 여전히 편지가 왔다. 하지만 조금 줄었다. 이제는 한 달에 2~3통? 아니, 9월부터는 한 달에 1통으로 줄었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1989년 1월. 제대까지 한 달 남았다. 31개월이 이렇게 지나갔다. 길고도 짧았다. 이제 곧 민간인이 된다. 요즘 계속 생각한다. 제대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나? 수진이냐, 미연이냐? 어느 날 선임이 물었다. 김 병장,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여자 있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 소리야? 2명이 있는데 1명은 제가 좋아하고 1명은 저를 좋아해요. 선임이 웃었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냐? 너를 좋아하는 애랑 해. 그게 편해. 근데 마음은 다른 애한테 가 있어요. 그럼 그 애가 너도 좋아하냐? 잘 모르겠어요.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선임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다. 김 병장, 내 경험상 말하는데 너를 확실하게 원하는 여자를 택해. 너가 쫓아가는 여자는 10중 8구 너 힘들게 한다. 2년 반 동안 편지 몇 통? 그건 관심 없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다. 수진이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1989년 2월 8일. 제대했다. 아침 일찍 부대를 나왔다. 군복을 벗었다. 민간인이 되었다. 31개월. 드디어 끝났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수진이와 미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에 도착했다. 부모님이 반겼다. 아들 고생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셨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대하고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있었다. 2년 반 만의 통화. 벨이 울렸다. 한참 후에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그대로였다. 가슴이 뛰었다. 수진 씨,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 씨? 제대했어요? 네, 며칠 전에요. 그렇구나. 축하해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거리가 있었다. 수진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민준 씨, 미안해요. 저 요즘 좀 바빠요. 바빠요? 그럼 언제 시간 돼요? 글쎄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다음 주는요? 민준 씨.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한번 만나요. 제대로 얘기해요. 다음 주 토요일 2시 학교 앞 카페에서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다. 안 좋은 예감. 토요일이 왔다.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수진이가 왔다. 수진이는 변했다. 아니, 더 예뻐졌다. 긴 머리를 자르고 단발로 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른스러워 보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다. 어색했다. 2년 전 이별하던 그날보다 더 어색했다. 민준 씨.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대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수진이가 잠시 멈췄다. 미안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뭐가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귀가 멍멍했다. 언제부터요? 작년 여름부터요. 졸업 앞두고 취업 준비할 때 만났어요. 작년 여름, 6개월 전. 수진이가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게 6개월 전이었다. 그때부터였구나. 민준 씨, 미안해요. 민준 씨 기다린다고 했는데 저 거짓말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어요. 민준 씨를 좋아하긴 했는데 사랑인지는 몰랐어요. 31개월 기다릴 자신도 없었고요. 그럼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약속했어요? 왜 편지라도 쓰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숨이 막혔다. 2년 7개월. 내가 바다 위에서 수진이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던 그 시간. 수진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수진이의 눈이 촉촉했다. 미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민준 씨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캠퍼스를 지나쳤다. 도서관이 보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 수진이가 책을 읽던 그 자리. 눈물이 났다. 2년 7개월을 기다렸는데 바다 위에서 추운 겨울밤에 외로운 시간 속에서 수진이를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틀 동안 방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다.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결심했다. 수진이는 끝났다. 이제 미연이한테 가자. 미연이는 나를 기다렸다. 2년 7개월 동안 꾸준히 편지를 보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래, 선임 말이 맞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 그게 맞다. 편지를 썼다. 미연에게. 미연아, 나 제대했어. 너 보고 싶다. 곧 부산에 갈게. 기다려줘. 너랑 앞으로 함께하고 싶어. 편지를 붙이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미연이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늦었지만 일주일 후 미연에게서 편지가 왔다. 두꺼운 편지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뜯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민준아, 미안해. 손이 떨렸다. 계속 읽었다. 민준이 너한테 이런 말하기 정말 어려워. 너가 제대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드디어 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쳤어. 가슴이 조여왔다. 네가 외박 나와서 부산에서 너를 만나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이후 너의 편지나 전화통화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한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어. 나한테 매일 관심을 보여줬어. 퇴근하면 기다려줬어.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네가 나한테 해줬으면 했던 것들을 그 사람이 해줬어.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나도 널 사랑했어. 진짜로. 근데 넌 날 안 봤어. 부산에서 같이 보낸 그날 밤 나 정말 행복했어. 네가 드디어 날 봐주는 것 같아서. 근데 그 후로도 달라진 게 없더라. 나는 그때 확신했어. 민준이, 너는 그날 밤도 그냥 외로워서였던 거구나.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로. 나는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누가 있는지는 몰라. 그냥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어. 민준아,
나는 누군가의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날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날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내도 행복하길 바라. 너와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 간직할게. 사랑했어. 안녕.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연이는 내가 수진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다. 수진이도 잃었다. 미연이도 잃었다. 둘 다 잃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했던 여자는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없다. 2년 7개월. 그 긴 시간이 무슨 의미였나? 나는 무엇을 한 건가? 바다 위에서 무엇을 생각한 건가? 바보였다. 나는 완전한 바보였다. 일주일째 방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다. 둘 다 행복해지겠지. 나만 혼자 남았다. 내가 잘못했다. 욕심을 부렸다.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미연이를 정리했어야 했다. 미연이를 선택한다면 진심으로 대했어야 했다. 나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리고 둘 다 놓쳤다. 선임이 옳았다. 나를 확실하게 원하는 여자를 택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만 쫓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겨우 복학 신청을 했다. 학교에 갔다.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겨울이었다. 도서관을 피해 다녔다. 그곳에 가면 수진이가 생각났다. 친구들을 만났다. 제대를 축하해 줬다. 야, 군대 다녀와서 왜 이렇게 우울해?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사랑에 실패했다고? 두 여자를 동시에 잃었다고? 그냥 공부에 집중했다. 학점을 잘 받아야 했다. 취업을 해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회사에 취직했다. 지방을 떠나 서울로 갔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가끔 미연이와 수진이를 생각했다. 둘은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수진이를 포기하고 미연이에게 진심이었다면? 아니면 수진이를 더 기다렸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1992년 가을, 대학 친구 재석이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민준아, 이번엔 진짜 괜찮은 애야. 한 번만 만나봐.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만났다. 그렇게 지혜를 만났다. 교육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1년째. 키는 작았다. 동그란 얼굴에 눈이 초승달처럼 웃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예요. 김민준입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말을 잘했다. 편안하게 웃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였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깨우쳤을 때 그 표정을 보면 보람 있어요. 나는 그냥 들었다. 지혜의 이야기를. 헤어질 때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설레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다. 지혜와 데이트를 했다. 한 달에 2~3번. 지혜는 나를 좋아했다. 표정에서, 말투에서 느껴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걱정해 주었다.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걸까? 수진이를 볼 때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다. 미연이를 만났을 때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지혜와 있으면 좋았다.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 나는 지혜랑 결혼했다. 미연도 아니고 수진도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조건 없이.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따뜻한 삶은 가능할 것 같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 아니, 틀렸다. 나도 지혜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깊게.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다. 나는 회사에 다녔고 지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들 민석이도 태어났다. 민석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주말엔 공원에 가고 명절엔 가족들을 만났다.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나쁘지 않은 삶. 지혜는 좋은 아내였다. 좋은 엄마였다. 항상 웃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서 해결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따뜻한 차를 타주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나는 지혜를 사랑했다. 처음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매일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자는 것. 그 일상이 사랑이었다. 후배들이 결혼 상담을 하러 오면 나는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를 진정 사랑해주는 사람과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리고 덧붙였다. 더 좋은 건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 지금 60세의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1989년 3월 어느 날 나는 두 여자를 모두 잃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와 나를 사랑한 여자. 사랑은 불타오르는 열정만이 아니다. 사랑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수진아, 미연아, 너희도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란다. 너희와의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였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성장시켰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지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서재 책장에 다시 꽂았다. 이제 그만 보내야겠다. 수진이도 미연이도 그리고 과거의 나도. 커피를 한 잔 내렸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지혜야, 고마웠어. 30년 동안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다. 사랑하고 잃고 아파하고 그래도 계속 가는 것.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혜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지혜가 내게 준 사랑을 기억하며.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